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오늘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를 갖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과 우리 군 대비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한미일 3자 협력 등 안보 경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당선에 축하를 전하며 한미는 깊은 경제관계 등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필리핀과 FA-50 경공격기 12대의 추가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약 7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원 규모로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로 알려졌으며 FA-50은 2014년 필리핀에 처음 수출된 이후 필리핀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조하며 우리 군의 대북 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4일 21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에게 북한 군사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 군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육해 공군과 해병대 등 우리 군 장병의 헌신에 대해 깊이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의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북한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병들이 국방에 잘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안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행보로 현충원을 참배한 데 이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진행했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을 참배했습니다. 당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남겼습니다. 이어 국회로 이동해 중앙홀에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선서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취임 선서 행사엔 오부 요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새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이며 당선 즉시 국정 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기 위해 취임 선서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취임 선서를 마친 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GDP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의 군사력, 그리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소식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주목했습니다. 이태건 기자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미국 정부를 대표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상호 방위 조약과 공유 가치, 깊은 경제 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며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나가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위장은 SNS를 통해 핵심 동맹으로서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측 불허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동맹인 미국과 주요 무역국인 중국 간의 대립 구도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대통령 취임 관련 소식 연이어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에게 국민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방 안보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저에게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한 삶을 만들어주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더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군 안보나 그다음에 국방을 지키는 그런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이제 조금 월급이나 이런 거 조금 더 인상해 주시고요. 근무하는 조건을 좀 더 하게. 새 정부가 들어서도 좀 군에 대한 그거는 조금 이렇게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에는 한미동맹 관계가 좀 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크게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는데 작년에 계엄 터진 이후로는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 중이에요. 제 친구들도 지금 군대 가 있는 친구들도 많고 제 오빠도 군대 갔다 왔어가지고 걱정이 많지만 그래도 모든 게 다 잘 해결돼서 제 친구들도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는 군인 장관들이랑 보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진짜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잘 국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에 군인이 될 우리 아이이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탱크 그런 기술이 좋아서 여러 나라에 선전돼갖고 많이 뽑혀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참 자랑스럽습니다. 군인분들 수고가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필리핀 국방부와 한국항공 우주산업 간 FA-50 경공격기 12대에 추가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인 이번 FA-50 수출 계약은 약 7억 달러로 한화로는 약 1조 원 규모입니다. 필리핀은 최근 10년간 약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방산 제품을 도입하며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산 협력국으로 부상해왔습니다. 특히 FA-50은 2014년 12대가 필리핀에 처음 도입된 이후 필리핀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운영됐습니다. FA-50은 현재까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6개국에 140대 이상이 수출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 항공기의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FA-50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풀이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필리핀과의 계약을 계기로 양국 간 방산 협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해병대 병 1317기가 6주 동안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탄생한 무적 해병들은 국가수호 의지를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신병 1317기 수료식. 1200여 명의 무적 해병들이 탄생하는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해병대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지난 4월 28일 입영한 1317기는 6주 동안 군사기초훈련과 해병대 특성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극기조를 비롯한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친 뒤 빨간 명찰을 받고 대한민국 해병대의 구성원이 됐습니다. 1317기 수료식은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치러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선배 해병들과 순국 선열, 호국 영령의 헌신을 떠올리며 국가 수호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수료식에는 해병대 관계자와 함께 가족들이 참석해 해병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제35대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이승도 해병대 전우회 총재는 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해병대 역사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 인근 공해상에 설치한 관측용 부표 13개를 우리 해군이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부표는 높이 최대 13m, 직경 최대 10m 크기의 등대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3일 해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엔 해군이 2018년 2월 22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발견한 서해 잠정조치 수역 안팎 중국 부표 13개의 사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해군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해 잠정조치 수역은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 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 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 어업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입니다. 부표 13개 중 11개는 높이 13m, 직경 10m로 크기가 동일했고 나머지 2개는 높이 5에서 6m, 직경 5에서 8m로 작은 편입니다. 13개 부표엔 대부분 해양 감측 부위라고 쓰여 있고 10개 부표엔 일련 번호가 붙어 있었는데 일련 번호는 연속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5월 20일에 발견된 3개의 부표엔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해양관측부위와 중국전력건설, 중국해양감측부표 QF222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중국 서해부표는 서해 잠정조치 수역 부근 동경 123도에서 124도 사이에 10개가 집중 설치됐습니다. 동경 124도는 중국군이 해상작전구역으로 일방 선포한 선입니다. 13개 중 1개만 서해 잠정조치 수역 안에 설치됐고 나머지 12개는 이 인근 해상에 배치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서해 부표를 해양 관측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군사정찰용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장병들의 좌측 어깨에 붙은 각양각색의 마크들 한 번쯤 눈여겨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독수리와 칼, 방패 등 다양한 형태의 마크에는 모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육군의 부대 마크, 그 상징 속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이 마크들은 그냥 멋있어 보이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군복 어깨에 붙는 이 마크는 보통 부대 마크라고 불립니다. 정식 명칭은 부대 표지로 소속감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작전 중에는 식별 표식 역할을 합니다. 특전사 마크 속 독수리는 용맹한 활동을, 단검은 은밀한 작전을, 번개는 신출귀몰한 임무 속도를 뜻하는데요. 이 마크 하나에 특전사의 임무와 강한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의 포효하는 맹호는 정열적이고 막강한 화력을 의미합니다. 적을 압도하는 웅장한 힘을 보여주는 거죠. 3사단의 백골 마크는 한국전쟁 당시 전설적인 전투력을 상징하는데요. 백골이 되어서라도 싸운다는 각오가 담긴 이름입니다. 각 부대의 마크는 단순한 문양이 아니라 그 부대가 걸어온 역사와 정신, 그리고 전우회를 담고 있습니다. 용사들은 이 마크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부대라는 동질감을 느끼고 속한 부대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기분과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깨 위 마크 하나에 깊은 자부심이 깃들어 있는 셈이죠. 오늘은 작지만 강한 상징 부대 마크에 숨겨진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군 쏠쏠 정보 신소진이었습니다. 국군 장병들의 전역 후 여행 로망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KFN 최초 여행 프로그램 여행의 진심이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KFN 채널에서 방영됩니다. 김은배 기자입니다. 2024년 1월 국방일보 병영 차트에 따르면 장병들에게 저축한 돈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답변 1위는 여행이었습니다. KFN 신규 프로그램인 여행의 진심은 이런 국군 장병들의 로망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KFN 최초 여행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여행의 진심 프로그램은 그 국방일보 기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녁 후에 가장 하고 싶은 게 여행이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거기에 착안돼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는데요. 저녁 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여행지를 추천하고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여행 큐레이션 프로그램인 여행의 진심에는 MZ세대 장병들에게 익숙한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큐레이터로 나섭니다. 여행의 진심 1화에는 여행 크리에이터 텅빈과 장선생이 각각 울릉도와 몽골로 떠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우리나라에 있었나 할 정도로 비경들이 다른 곳과는 비교가 안 되게 예뻤던 텀이 울릉도인 것 같습니다. 몽골 또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특수 효과처럼 자연 비경이 되게 아름다웠고 여행의 진심은 여행 전문 크리에이터들의 여행 정보 외에도 여행지의 군사사 및 역사, 현지 문화 등 시청자들에게 여행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행의 진심은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KFN 채널에서 방영되며 오늘 저녁 9시 첫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이어서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치러졌던 한강 방어선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평화로웠던 한반도 중부 지역에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한군이 불법 기습 남침했습니다. 이때부터 3년 1개월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치열하고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북한군은 1950년 6월 27일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이때부터 중앙청에는 태극기 대신 인공기가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새벽 1시에 북한군 전차가 미아리 고개를 넘으면서 서울의 최후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북한은 처음 계획대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김일성은 여세를 몰아서 한반도 전체를 한 달 안에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무려 6일 동안이나 서울에 발이 묶여 있었거든요. 천연 장애물 역할을 했던 이건 뭐였을까요? 혹시 한강? 맞습니다.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육군 본부는 한강의 북쪽과 남쪽을 잇는 한강철교, 한강교, 광진교를 폭파했습니다.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이 중요한 임무는 김홍일 소장에게 맡겨졌습니다.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에 임명된 거죠. 김홍일 사령관은 시흥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혼성 3개 사단으로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지금의 양화교에서 광진교까지 24km에 달하는 한강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미 지상군이 투입되기 전까지 최대한 북한군을 한강 북쪽에 묶어둬야 했는데요. 그 기간은 3일이었습니다. 3일? 미 지상군의 참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미 지상군이 한반도에 상륙해서 전투를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3일이라고 결론이 난 거죠. 29일부터 북한군은 본격적으로 한강 도하를 시도했습니다. 아군 복장으로 위장한 한 개 중대가 흑석동 방면에서 침투를 시도했고 30일 새벽에는 서빙고 방면에서 목선을 타고 헤엄쳐서 도하하는 북한군을 아군이 저지했습니다. 7월 1일엔 마포 방면에서 넘어오던 적군을 아군이 막아냈습니다. 영등포 일대에 배치된 국군 병력은 5차례에 걸쳐서 적의 도하를 격퇴하면서 여의도를 지켰습니다. 와. 한강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7월 3일이었습니다. 북한이 한강 철교를 복구했거든요. 곧바로 전차 4대로 도하해서 영등포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견했던 김홍일 사령관은 후일을 기약하며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래 3일만 묶어두려고 했잖아요. 근데 무려 6일이나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켰네요. 한강선 방어는 단순히 북한군을 막아냈다는 의미를 넘어서 6.25 전쟁에서 북한군의 전쟁 계획 자체를 완전히 어그러뜨려버린 전략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은 전쟁에서 한 달 안에 우리를 이기려고 했거든요.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미국이 참전해버렸잖아요.
7월 1일, 2일부터는 이제 스미스 부대가 대오산 부분에서 전개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한강선 방어를 통해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김홍일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호국 영웅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낸 그들의 위대한 유산이자 선물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기꺼이 바치신 모든 호국 영웅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금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고개 숙여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호국 구원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 애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잊고 살아온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잠깐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35 보병사단이 지난달 30일 영내 0.4 격장 등에서 원광대학교 병원 닥터 헬기팀과 온열 손상 응급처치 훈련을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훈련은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혹서기를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방부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4회 국방 3D 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국방 3D 프린팅 기술 확산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2일 27 전투전대 장병들이 최근 인천 중구 성미가엘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병들은 시설을 점검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자택까지 도시락을 배달하며 이웃과 온정을 나눴습니다. (6월 4일)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보입니다. 오랜만에 대기질은 좋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동부산지는 대기 불안정에 의해 1에서 3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오후에 강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청주 사천은 9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계룡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으며 강풍은 금요일까지, 일요일에는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은 수준으로 본격적인 초여름에 접어들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